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을이 상담넷을 이끌고 계신 윤다옥 소장님과 김선정 상담위원님 그리고 저 정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어머니의 사연이에요. 먼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곧 중학생이 될 아들은 학원이나 학습지를 하나도 안 했지만 학습 성적은 우수합니다. 엄마와 함께 학습 계획을 짜고 공부는 아이 혼자 하면서 계획대로 다 한 것은 지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계획한 것보다 공부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학습 계획에 놀 시간도 넣어뒀는데 공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날은 놀 시간이 없어지기도 해요. 시간 체크하도록 알람을 맞춰보기도 하고 실적 이야기해 주어도 아이가 시간 개념이 없는 건지 자꾸 늦어지네요. 제가 아이에게 교재나 학습 방법을 알려주고 시간 걸리는 것을 신경 쓰면 남편은 그건 엄마 주도 학습이라고 하면서 결국 아이가 자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하는 것이 자기 주도 학습이 맞나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잘하고 있었고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서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 맞는 건지에 대한 네. 불안한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소장님께서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기주도 학습은 이제 학습자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 과정이나 그리고 학습 전략 어떤 방법을 쓸지 그리고 어떤 자원으로 이렇게 할지를 스스로 탐색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이제 결정해서 스스로 이제 학습을 우선 수행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서 다시 또 수정 보완하고 돌아가는 이런 학습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저희는 지금 아이들한테 이걸 많이 그렇죠. 적용하고 예. 있는데 실제로 이 성인 학습자에 대한 이론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네.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성인들이 하는 걸 이제 아이들한테 스스로 하라 네. 이렇게 적용하는 네. 거라서 그리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도 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경우가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는 6%. 네.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선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야죠. 그리고 그 안 것에 대해서 또 실행해보고 네.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보고 그리고 연습하고 네. 이제 이래야지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항상 그 한 번에 성공하지 않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저희가 거친다고 하는데 그 경험들이 누적이 되어야 하죠. 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부모나 교사나 그 주변에서 그 뭐 성인이겠죠. 네.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한 정보나 네. 자원도 요청할 때 제공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는 건데. 네. 네, 맞아요. 그 학원이나 인강이나 문제집 같은 걸 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한테 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뭘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주고 네.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뭐 어렵다고 하면 뭐가 어려운지 들어주고 맞아요. 네. 또 이렇게 네. 맞장구도 네. 쳐주고 네. 격려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가끔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엄마 생각엔 이런 거 같은데 네. 뭐 이런 거 한번 해볼래? 하고 이렇게 슬쩍슬쩍 이게 네, 되더라고요.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긴 한데 네. 물론 제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듣고 자기 네. 마음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잘 하시는데도 애들이 네. 매번 이렇게 잘 따라주진 않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사실 자기 주도라는 게 네. 자율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모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애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경험자로서 네. 선행자로서
애들한테 제안해 줄 수 있는데 네. 그 제안을 아이가 나는 흥미 없어. 뭐 거부하거나 뭐 나 별로 반대.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역시 이게 적어도 이제 청소년 시기니까 수용해 주는 게 필요해요. 네. 네, 수용이 필요하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네. 그 일상생활에서도 아이에게 그렇죠. 사실은 네. 선택권을 주고 자기가 이제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옷은 어떤 것을 입을지, 뭐 뭘 먹을지 이런 굉장히 사소한 그렇죠.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학원 종류는 어떤지 뭐 이런 것도 뭐 시간, 뭐 방법 이런 것도 선택권을 주는데 네. 이렇게 저희가 선택권을 준다 그러면 또 네. 자칫 잘못 생각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난 자유롭게 키웠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네. 막 던져놔요. 그러니까 이 발달 단계에 맞게끔 네. 선택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일수록 선택지를 좀 적게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좀 더 크면 뭐 5개 중에 하나. 그다음에 좀 완전 이제 크면 그냥 백지로 주고 네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죠. 아기 그렇죠.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거 다 해. 해.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제 청소년 되면 이것만 해야지. 시키는 대로. 네, 네. 이게 반대로 가서 문제가 생기는 네. 거고요. 실제로 그 아이들 특히 너무 기준 없이 확 이렇게 너무 열어주면 네. 도리어 아이가 기준을 못 찾아서 불안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거 꼭 네.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자율성 주는 거,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부터 네.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라는 말씀이 두 분을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네, 들립니다. 맞습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주도성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들이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장님, 6학년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해도. 그 계획을 안 세우는 아이는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네. 누구나 다 세우는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또 쉽게 세우기도 해요. 네. 개인 차이가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아이들마다 정말 방식이 달라요. 아이들마다. 네, 예. 어떤 아이는 부모가 안 봐줘도 그냥 스스로 빽빽하게 순서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 시행하는 아이도 있고요. 계획 자체를 못 세우는 아이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못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 이제 그런 경우는 6학년이고 중1이고 중3이고 간에 사실은 원한다면 부모가 사실 같이 거기 도움을,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죠. 네. 뭐 부모든 교사든. 네. 네, 왜냐면 그걸 방법을 모르는 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아는 아이한테는 굳이. 뭐 예. 모르는 아이한테는 사실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른데 네. 미리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촘촘하게 계획대로 하는 아이가 있는 네. 반면 어떤 아이는 그거 못 견뎌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네. 저는 이제 계획 세우고 또 봐주시면 좋겠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아이 성향을 좀 파악해서 좀 도와주는 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집 아이한테 혹시 어떤 된다고 경험이 해서 똑같이 있으신가요? 하는 게 아니라 또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저하고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가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해도 계획적으로 하고 시간 내에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저희 아이는 뭔가 이렇게 틀에 짜여서 하는 거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또 장소도 막 옮겨다니면서 좋아하는 그런 거 장소에서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척 체계가 없어 보여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어수선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계획을 짜서 규칙적으로 네. 하기를 원하니까 아이한테 그걸 원하지만 사실 네. 그게 저희 아이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결국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의 성향을 굉장히 저는 존중해야 한다. 네. 예,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도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우리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어른들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걸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부모님들이 고민이시거든요. 그렇죠. 시간 관리 원래 쉽지 않습니다. 전 매번 수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도 지금 속도가 계속 늦어진다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우선 계획을 짜놓은 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컸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가 큰 만큼 다른 것들이 이제 개입될 소지들이 있어요. 뭐 생각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네.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게 계획표 공부하는 거에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우선은 이 아이가 원하는 만큼의 그 계획인지도 필요하고, 네. 또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들, 아까 네. 정서라든지 애가 다른 관심 요인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확인해 보셔서 같이 아이를 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저는 거쳤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얘가 정말 원하는 만큼이었다 하더라도 사실 양을 너무 많이 정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엄마들 욕심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끝이 없다고 끝이 할 수 없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얘도 이제 고학년이 됐기 때문에 네. 해야 할 역할들이 사실 더 많이 늘어났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걸 한번 보시고 네. 엄마랑 아이랑 같이 또 머리를 맞대도 좋고요. 네. 그리고 최대한 저는 아이 선택과 결정이 좀 많이 반영돼야지 이 자율성이 이제 키워지거든요. 네. 근데 방법을 바꿨는데도 네. 이 아이가 잘 지키지 못하면 수준을 좀 낮춰서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또 찾아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맞는 방법.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의 아이는 지금까지 습관을 잘 들여왔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선택권과 자율성을 네. 조금만 더 허용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아셨으면 하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사춘기가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네. 시작되는 나이인 만큼 자기 주장도 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여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권한을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고 어머니는 아이 앞에서 아이를 끄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습이든 생활이든 아이가 해나가야 되는 맞아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이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혼자 해내야 한다. 혼자 공부한다. 혼자 네. 스스로 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찾아보고 뭐 이런다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다가 막히거나 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실 요청하는 거. 자기에게 맞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을 찾는 과정들을 이렇게 시행해도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자원 중에는 네. 뭐 또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사의 도움, 뭐 꼭 필요하다면 뭐 과외 선생님, 뭐 사교 다 가능한 거죠. 때론 학원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자원 중에 한 네. 부분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자기주도 학습이 좋다는 거는 아는데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교육기관에 보낼까 이런 마음으로 또 불쑥불쑥 들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네. 신입사원들에게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네. 뭐 혼자 알아서 하는 게 별로 없다. 매번 물어본다. 네. 답답하다. 뭐 이런 의견을 제가 본 예. 적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이 능력이라는 게 학령기 아이들의 어떤 학습에도 물론 필요한 능력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네. 절실히 필요한 능력이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애들이 스스로 결정한 경험이 별로 없을 때 네. 그럴 것 같고요. 또 어릴 때부터 늘 시키는 대로, 맞아요. 짜진 대로 이렇게 걸어왔던 거. 음.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막 궁리하고 막 이렇게 시도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없을 경우에 저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했을 때 네. 이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회피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사실 회피하게 되는 거죠. 시키는 그렇죠. 대로 했으면. 예.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결정에 대해서 책임도 음. 짓고 또 필요한 경우는 부모가 또 같이 책임도 져주고 네. 네, 어렸을 때는 네. 뭐 실패도 경험해보고 근데 실패라기보다는 시행착오죠. 네. 시행착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렇죠. 경험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계속 도전하다 보면 네.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사회생활 같은 데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삶에 만족하는 거는 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했을 때 그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네. 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저희가 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 자녀에 관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연에 그 6학년 남자아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 오, 예, 맞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불안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내가 그러면 학습법을 다 알고 아이를 도와줘야 하나? 이런 또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아이가 잘 안 될 때 실망하면서 함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든든하게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율권을 좀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아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학습에 있어서도 자기주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노을이 상담 내신 노을이 상담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